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우리가 해설할 주제는 정말 흥미롭고 어쩌면 여러분 모두가 격하게 공감하실 만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아무 일도 없는데 대체 왜 이렇게 지칠까 하는 문제예요. 일상을 소리 없이 갉아먹는 이른바 침묵의 파괴자, 미세 스트레스의 비밀을 지금부터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내 삶을 뒤흔들 만한 엄청난 사건이나 사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큰 트라우마를 겪은 것도 절대 아닌데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몸과 마음이 완전히 방전된 것 같은 그런 기분 느껴본 적 있으시죠? 머리는 멍하고 출근하기도 전부터 이미 피곤한 상태 말이에요. 아마 진짜 많은 분들이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겁니다. 이게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에요. 여기엔 아주 명확한 과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놀라운 데이터 하나,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데이터를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무려 92%입니다. 6개국 성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조사에서 한국 응답자의 92%가 나는 지금 너무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답했어요. 다른 국가들이랑 비교해봐도 압도적인 수치거든요. 거의 10명 중 9명이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이상한 건 이분들 대부분이 막대한 빚을 졌다거나 큰 병에 걸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특별히 끔찍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게 하루를 보냈을 뿐인데 지쳐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짓누르고 있는 걸까요? 그 만성 피로의 진짜 범인, 바로 미세 스트레스입니다. 미세 스트레스란 무엇인가? 이 개념을 제대로 아셔야 해요. 미세 스트레스는 말 그대로 미세먼지랑 완전 똑같이 작동합니다. 입자가 너무너무 작아서 우리 눈에는 아예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뇌의 방어 시스템을 아주 교묘하게 뚫고 들어와서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이는 거죠. 내가 이거 위험하다라고 눈치채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 침묵의 파괴자가 아주 치명적인 내상을 입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던 스트레스랑 어떻게 다른지 화고아닥해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매크로 스트레스가 눈앞에 굴러오는 거대한 바위라면 피하거나 대비할 수 있습니다. 위험하다는 걸 뇌가 즉각 인식하거든요. 근데 미세 스트레스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옷이 흠뻑 젖어버리는 가랑비 같은 거예요. 비를 맞고 있다는 사실조차 한참 후에야 알아채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퇴근 딱 30분 남았는데 직장 상사가 갑자기 일정을 바꿔버린다거나 단톡방에서 오고 가는 미묘한 신경전, 별 뜻 없이 던진 말 한마디에 묘하게 남는 불편함, 애매하게 끝난 대화. 진짜 사소하잖아요. 이걸 스트레스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하루에 수십 번씩 쌓이면 결국 우리는 물에 푹 잠겨서 숨도 못 쉬게 되는 겁니다. 뇌과학으로 보면 더 무섭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여기서 진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뇌는 큰 위협 앞에서는 방어 시스템을 즉각 가동해요. 심장이 빨리 뛰고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온몸이 긴장 상태에 돌입합니다. 경보가 울리는 거죠. 그런데 미세 스트레스는 너무 작아서 비상벨이 아예 울리지 않습니다. 그냥 통과해버려요. 경보도 없이, 필터도 없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 교감신경계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만성적인 과긴장 상태에 갇혀버립니다. 자동차로 치면 공회전 상태로 엔진이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연료는 계속 타는데 차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상태. 우리가 전혀 알아차리지도 못한 채로 인지적, 감정적 에너지가 바닥나버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일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찰떡 같은 예시가 하나 있어요. 바로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상황입니다. 직장 동료나 친구가 매일같이 자기 스트레스 받은 얘기를 쏟아낼 때 처음에는 당연히 좋은 마음으로 들어주죠. 공감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근데 아시나요? 이게 바로 뇌가 전혀 경계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미세 스트레스입니다. 들어주다 보면 어느새 내 감정의 배터리까지 서서히, 하지만 아주 완벽하게 방전되어 버리는 거죠. 번아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자, 이게 어떻게 번아웃으로 이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이 부분은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번아웃이 왔다는 건 여러분의 멘탈이 약하거나 의지가 부족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연료도 없이 너무 오랫동안 엑셀을 밟아대서 엔진이 완전히 과열되어 버린 물리적인 상태. 딱 그뿐이에요.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관리되지 않은 만성 직장 스트레스,
즉 번아웃의 징후를 딱 3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 감정이 싹 메말라버리는 고갈과 무감각 상태. 예전엔 좋아하던 것들이 아무 감흥이 없어지는 거예요. 맛있는 걸 먹어도, 재밌는 걸 봐도 그냥 무덤덤합니다. 둘째, 다른 사람들에게 냉소적으로 변하고 삐딱해지는 태도. 별것도 아닌 말에 짜증이 나고 사람 자체가 피곤해지기 시작해요. 나도 모르게 모든 것에 부정적인 시선을 갖게 됩니다. 셋째, 갑자기 내 능력이 의심스럽고 성취감이 뚝뚝 떨어지는 현상. 분명히 잘해왔는데 갑자기 내가 이걸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고 아무것도 이뤄낸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이 3가지를 보면 미세 스트레스가 계속 쌓였을 때 우리 삶이 얼마나 철저하게 무너지는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 하나. 여기서 잠깐 숨을 고르고 이 점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짚고 갈게요. 오늘 이 해설에서 딱 하나만 챙겨야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지쳐있는 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뇌를 식혀줄 냉각 시스템 자체가 없는 환경이 만들어낸 구조적인 시스템 오류예요. 내 탓이 아니라는 걸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진짜 회복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고장난 시스템을 고치는 법. 그럼 이 고장난 시스템을 어떻게 고치느냐? 우리 뇌에 울트라디언 리듬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뇌는 기계가 아니에요. 보통 90분에서 120분 정도 집중하고 나면 집중력이 확 떨어지면서 뇌가 파업을 선언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이 생체 리듬에 맞춰서 일상 곳곳에 아주 짧더라도 회복의 틈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진짜 실용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뇌의 과부하를 확 낮추기 위해 하루 일과 중간중간에 딱 10분짜리 미세 루틴을 심어보는 겁니다. 아침에는 3분 정도 가볍게 명상하면서 머리를 맑게 비워보세요. 점심시간엔 스마트폰을 잠깐 책상에 두고 10분만 햇빛을 쬐면서 걸어보세요. 세로토닌이 확 돌거든요. 퇴근 직후에는 업무 알람을 싹 끄는 스위치, 오프 의식을 치르고 자기 전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짧은 감사 일기로 뇌를 완전히 이완시켜주는 겁니다. 이 짧은 10분이 과열된 뇌를 식혀주는 최고의 냉각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갑자기 확 스트레스 받아서 신경이 곤두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즉각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확실한 팁이 있어요. 미국 네이비실 특수부대원들이 극한의 상황에서 멘탈을 잡을 때 쓰는 박스 호흡법입니다. 진짜 간단해요. 천천히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4초 멈추고 4초 동안 숨을 끝까지 내뱉고 다시 들이마시기 전에 4초 참는 겁니다. 이 4단계만 거치면 미쳐 날뛰던 자율신경계가 거짓말처럼 차분하게 가라앉을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개인이 아닌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물론 개인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근본적으로는 몸담고 있는 조직의 시스템 자체가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리더나 팀 차원에서 확실한 방화벽을 쳐줘야 해요. 특정 시간에는 회의를 아예 금지해서 몰입할 시간을 보장해주거나 퇴근 후에는 업무 메신저 사용을 엄격하게 막는 거죠. 야근에도 제한을 둬서 업무의 우선순위를 강제로 정리하게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알람을 끄고 진짜 일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이게 바로 진짜 해결책입니다. 마무리. 이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 미세 스트레스라는 침묵의 파괴자가 어떻게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갉아먹는지, 그리고 과열된 뇌를 식히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아주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내일도 이 파괴자가 여러분의 하루를 마음대로 휘두르게 내버려 두실 건가요? 아니면 당장 오늘부터 내 하루를 리모델링해서 단 10분이라도 나만의 회복 시간을 되찾아 오실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다룬 내용들 당장 내일부터 꼭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피로가 가장 깊이 쌓인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